일단 오늘 성능 비교만으로 두 기기 중에 고르라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갤럭시 탭 S9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탭 S10 시리즈에서는 11인치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탭 S9의 11인치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꽤나 많은 분들이 탭 S7이나 탭 S8 11인치를 사용하다가 탭 S10 11인치로 갈아타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지가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탭 S10 플러스로 가야 되나 아니면 구형 탭 S9로 넘어가도 되는지 오늘 랩터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탭 S10 플러스의 AP는 탭 S 시리즈 최초로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루머에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A 시리즈 보급형에 들어가던 AP의 제조사가 미디어텍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의 엑시노스가 자사 플래그십에도 탑재되기 힘들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디멘시티 9300 플러스는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전작인 탭 S9 플러스 대비 CPU 성능은 16%, GPU 성능은 27%, 그리고 NPU 성능은 13%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탭 S10 시리즈의 출시 시기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같은 달인 24년 10월에 미디어텍에서 디멘시티 9300 후속 모델인 디멘시티 9400을 발표했죠. 분명 삼성전자에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곧 구형이 될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탑재했다는 것이 너무 괘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탭 S10 시리즈에 탑재된 디멘시티 9300 플러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능은 괜찮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탭 S9의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미 여러 기기에서 성능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탭 S9 시리즈에도 베이퍼 챔버를 적용해서 높은 성능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열이 심하거나 버벅임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고요. 물론 탭 S10 플러스에도 더 큰 베이퍼 챔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탭 S9보다는 냉각 성능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램은 탭 S10 플러스가 12GB LPDDR5X 규격이 적용되어 있고요. 내장 메모리 규격은 UFS 4.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은 256GB와 512GB 중에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 SD카드 지원 용량이 1TB에서 1.5TB로 공식적인 용량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탭 S9는 램이 8GB와 12GB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구매한 128GB 모델은 8GB이고 그리고 256GB 이상을 구매하시면 12GB 램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규격도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128GB 모델은 구형인 UFS 3.1이 적용되어 있고요. 256GB 모델은 신형인 UFS 4.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는 공식적으로 1TB까지만 지원을 하죠. 리프레시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긱벤치 점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싱글코어부터 보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차이면 같다고 봐야 될 정도로 차이가 없죠. 탭 S10 플러스와 탭 S9 모두 베이퍼 챔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탭 S10 플러스는 전작 대비 더 커진 것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 모두 스로틀링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탭 S9가 소폭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디멘시티 9300 플러스가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스냅드래곤 2세대와 일단 성능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멀티코어는 탭 S10 플러스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차이가 130에서 15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멀티코어에서도 두 모델 모두 스로틀링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실제 리프레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플 개수는 20개로 해보겠습니다. 네, 두 모델의 전원을 껐다가 켰고요. 일단 부팅 속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최근 실행한 앱도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두 모델의 설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120Hz 화면 주사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램 플러스 용량은 8GB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프레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모델의 동일한 앱 20개를 모두 구동하고 진행할게요. 20배속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앱을 켜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바로 리프레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유튜브는 탭에서 9만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네이버 이상 없고요. 다음은 티빙은 탭에서 9만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쿠팡 이상 없고요. 다음은 알리 이상 없죠. 다음은 배그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아마존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컬리도 이상 없죠. 다음은 11번가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유튜브 뮤직도 이상 없죠. 다음은 카메라. 네,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고요. 다음은 스벅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CGV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교보 이북도 이상 없고, 다음은 호갱로노도 이상 없죠. 다음은 SOS. 네, SOS는 두 모델 모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시네마 이상 없죠. 다음은 G마켓 이상 없고요. 다음은 야놀자도 이상 없죠. 다음은 쿠팡도 이상 없습니다. 네, 다음은 3D 마크 테스트인데요. 두 모델 모두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차이가 납니다. 탭 S10 플러스가 거의 1300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그래픽 차이도 별로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20회를 연속으로 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초반에는 탭 S10 플러스의 점수가 더 높지만 4회부터는 탭 S9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탭 S10 시리즈가 출시될 때 언론이나 리뷰어들의 평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모델이라는 비판들이 나왔죠. 그런 비판들이 왜 나왔는지 오늘 성능 비교로 알게 되었고요. 일단 긱벤치 점수는 싱글코어 같은 경우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했고요. 심지어 뒤로 갈수록 탭 S9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성능 비교만으로 두 기기 중에 고르라면 랩터는 탭 S9 시리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적인 부분을 다루는 정말 고민되는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도 될 듯 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갤럭시 탭 S9를 자세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